は、韓国で、今もう空前の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いるのが、5月の31日にネット販売開始、6月1日に書店販売開始したチョグクの時間、チョグク氏の、著書なんですよね。それについてまず私たちがずっとその取り上げてきたこのチョグクさんの裁判では一番どこのメディアよりも詳しく伝えてきたパルガン・アジェの、放送からこの本のサマリー、なかなかやっぱりね買えない人が多いからこういう本ですよというサマリーを紹介してるのがあるんですよね。これを2回に分けて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조국은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며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께 이 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모두 8장의 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1장 실현의 가시밭길에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왜, 어떤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8가지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힙니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즉 괴물이 된 검찰을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책에서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 사냥, 순식간에 무려 10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마치 사냥을 일삼았던 검찰, 그리고 언론과 보수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한 집안이 멸문지화 당하는 과정이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인사청문회를 막는 보수 야당, 그리고 36일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 5장에는 자신이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심정을 담아놓았습니다. 제6장 서초동에 장엄한 촛불 십자가. 수백만이 쏟아져 나온 촛불 집회를 바라보며 조국은 자신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7장 얄궂은 운명. 2019년 12월 26일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동부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이날 하루 구치소 독방에서의 심경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 쿠데타란 표현에서 엿보이듯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몇 가지 사건을 드러냅니다. 조직을 지극히 사랑한다던 윤석열의 진심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요 사건일지도 담겨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시선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そういった発言が少ないと。大体この民主党の主流の論調は大きく言うと、もう一旦その国民全体がもう犯人だって固まっちゃった人に関しては弁護しない。まあ、チョグクさんのことですよね。まあ、そういったことですよね。だからそのほら、チョグク氏の場合は、保守メディアだけじゃなくて、そのハンギョレや共批判新聞なんかも犯人扱いしたんですよね。だから一旦自分が犯人扱いした人だから、今無実の証拠が出てきてるのに、まあそれを今更報道できないと、今更無実の証拠を報道できないっていう面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あ残念ながら本当そういった状況ですよね。で、まあ、はい。はい。まあ、あれですよね、このチョグク氏を叩いたことで、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支持率が大体 10% から 15% ぐらい落ち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2019年のそうですね。だから結局、その保守メディアとか保守勢力には、チョグクほど成功した事例がないんですよ、今まで。今までやったのは全て失敗してて、それで、してて、まあ、今回のソウル市長選と、プサン市長選で、勝利をしましたけど、それ以外で成功したものは何もないですから、
保守側からすれば。ただ、なんで今、20代が背を向けたか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では、チョ・グクさんの関係で、肩はめ、保守側が、チョ・グクさんの子供たちが特権を得たような、それの肩はめに成功したからなんですよね。いわゆるそうです。そういった肩はめは、やっぱり多くの人が言ってますよね、若い人で。やっぱ特権階級だと、親のコネだというふうなことをね。それで、チョ・グク氏は何度も謝ってるんですよ。それはなぜかっていうと、子供は今本当に若い世代が大変な思いをしている人もいるのに、自分たちの子供はその人たちに比べたら恵まれた境遇であ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で謝ってるんですよ。それで、チョ・グク氏ってカンナムチャパ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お金持ちの左派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ブルジョワ左派ですよね。それで、奥さんはもう典型的な教育ママなんですよ。普通の教育ママで、いい生活もしてるし、いいものも買いたいし、子供たちはいい学校行ってほしいっていう。昨年、医大生が、わがままで特権で、この医師国家試験受けないって言ったんですよね。2000人ぐらいいるのかな、2000人ぐらい受けないって言って300人だけ受けたんですけども、その300人の一人なんですよね。それ受かりましたからね。ちゃんと実力で。本当、すごい、もともとちゃんと実力があるけども、親が大学の教授だったから、インターンとかは簡単に行けた、というレベルの話であって、実力がないのに親のコネで、医科大に入ったこのチェ・スンシルの娘だとか、あとナギョンウォン元議員の娘さんだとか全然違うんですよね、ケースが。奨学金の話なんかも、この、続きは、ですね、この本の中から何ページに何が書いてあるっていうので、ちょっとずつ抜き出して紹介するのが、この、チョ・グクの時間の、後半ですね。じゃあ行きますね。じゃあ後半をかけたいと思います。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면서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꾹 참고 썼다고 말했습니다.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는 책의 일부 대목입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와 관련해 문재인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관중에게 질문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관중은 크게 웃었지만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의아하고 궁금하다. 이 보도의 최초 정보 제공자는 누구였을까? 첫째, 표창장이 재발급되었음을 알고 있고, 둘째,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만이 검찰 또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기 전이다. 누구일까? 동양대 관계자 외에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5월 내가 민정수석이 된 후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 총 600만 원을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나와 노 원장님을 기소했다. 얼토당토하는 기소였다. 나에게 뇌물범의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가슴속 깊이 모욕감을 느꼈다. 노 원장님께 정말 죄송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지도 학생에게 준 장학금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을까 싶다. 부산대 의존원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81.4%, 2017년 78.6%, 2018년 95.4%라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보수 야당, 언론, 논객 등이 유포한다.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공수처 흠집내기 취재를 벌일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 위반 수사의 2첩과 제2첩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은 갓 출범한 공수처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나 전 의원의 딸 대학 성적이 D0에서 A뿔로 수정되는 등 10회 대폭 상향 정정됐는데 검찰은 이것을 강사의 재량이라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약 내 딸의 성적이 이렇게 수정되었다면 검찰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집회 현장에서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시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호는 나에 대한 우상화도 개인 숭배도 아니었다. 촛불 시민들은 나의 한계와 흠을 직시하면서도 폭주하는 검찰에 경고하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한국 주권자의 의식을 폄훼하면 안 된다.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자녀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가져가려던 검찰은 정 교수의 일기에 써있는 물고기 꿈 이야기를 범죄의 증거라며 법정에서 내보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촛불 시민 개혁사입니다.はい、どうぞ。はい。途中で、医大生の 90% が奨学金受けてるって話が出てたじゃないですか。でもこの、娘さんが受けた奨学金が特権の、賄賂のように報道されたと。で、僕もこの話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医大生の 90% が受けてるって、その、釜山医大で。で、まあ、マスコミの報道のひどさと、あとこの本の中でやっぱりその繰り返しこのキャンドル市民への感謝、これがやっぱりチョ・グク長官、元長官の言葉で出てくるようですね。で、今回のことで分かったのは、普段いいこと言ってても、苦しくなった時に簡単に裏切る人がいると。で、特にほら、民主党の政治家と繰り返し言ってるように、ハンギョレとか、そういう進歩派メディアもそうですよね。で、普段やっぱりいいこと言ってても、いざと言った時に、裏切る人がどういった人なのかなっていうのが今回のことでよく分かったなと。私、あれ見て面白かったのは、ナー議員という人の子供が、D0 から A プラに変わったことが問題にならなかったって書いてある。これ、ナギョモンそうです、そうです。ナギョモン氏の子供で、D0 の成績があったんですか。そう、D0 って言ったらもうほとんど学校行ってないですよ。それを A プラに変えてくれたなんてすごいな。それもMBC のストレートが1年以上前、去年の、正月1月ぐらいにかなり仲いい報道を作ったんですけどもね、それも結局後追いする報道をするところがなかったですよね。まあだからそういう本当にちょっとひどい状況ですね、韓国の今のマスコミは。まあだからこのうちで西谷さんがバウチャー制をうちで報道したじゃないですか。お届けバウチャー制って私はかなり進んだやり方だから、まあそういうなったらいいなと思ったらけど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私はこの中で思ってたんです。だけどもしかしたら法案通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今年中に。今年中にバウチャー制、メディアのバウチャー制が韓国では実現さ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一応今で出る韓国のこのメディア改革の、法案の革新は3つで、1つはさっき言われたバウチャー制なんですよね。これは今この大手の朝鮮日報とか既存のメディアに行ってる補助金が大体1000億円ぐらいなんですよ。これを廃止して、代わりに国民1人年間3000円のこのメディアバウチャー券、これメディアに対してだけ使えるっていう券なんですよね。を配るというのが一つ。ということですね。じゃあ次行きましょうか。次はですね、これがあって、先ほどほら、10年前の映像なんですけど、10年前にこの、チョ・グクさんが、検察、法務長官が大事ですよって言ったら、当時のそのムン大統領が、
直木教授どうですかっていうシーンからしてるんですか、その元の映像を編集してきたので、この10年前のシンポジウムの、チョグク・ムンジェイン対談について、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든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감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그만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을 줄 쓸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함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고요. 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에 그 벤즈 여검사 했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제네시스 검사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사가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아실지 그걸 누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그럼 우리 그 조국 교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법무부는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까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또 교정 뭐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다 검찰 못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출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그럼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지나고 보면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그러니까 그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결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사실 이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はい、どうぞ。はい、ちょうど10年前の映像なんですけども、これでまず非常に重要だなと思ったのは、一番最初に
この検察は、法務長官が嫌だったら、この噂を作って追い落とすことができるってはっきり言ってるでしょ。当選当時から自覚していたんですよね。ということはね、もしこの自分に明らかな不正があって、そういう不正の自覚があるんだったら、法務長官の、そのね、ポストを引き受けたわけがないんですよね。まさかこんなことで、疑惑にはなるようなことは何もないと思ってたからやっぱなったわけであって、それでもやっぱり何でもね、こうやってやっぱりマスコミと検察がつながれば、何でも罪に作れ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今示してますよね。で、あとこのほら、当時はムン大統領はノムヒョン財団理事長なんですよね。はい。が言ってることで、チョグクソウル大教授が言ってることをまとめると、このムン・ジェイン政権で何ができて、この検察問題ですよ。検察改革問題、法務部問題で何ができて何ができなかったのかっていう検証にもなると思ったんですよね。はい。あとやっぱ大学教授だから、話面白いですよね、チョグク氏。それも思いました。はい。墓穴掘っちゃったんですね。墓穴掘っちゃったっていうのは、この時には、自分がやるよっていうふうに言っちゃったっていう意味ですか？だから本当だったら、あの時に参加したキム・ソンス氏について言ってたのに、後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この時にチョグク氏を指名しちゃったんですよ。そっか。それは結構、だからこの時のやっぱりこのシンポジウムって大きかったんですよね。そっか。だから、一つの運命なんですけど、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ノムヨン大統領に指名されたんですよね。それも突然ある場所で。自分が大統領としてふさわしい大統領であるか友達を見れば、私の友達はムン・ジェインだって言ったんですよ。もうこれでもう次のムン・ジェインは指名されちゃったんですよ。その時ムン・ジェインは大統領なんかやりたくなかったんです、絶対。それいかにも性格的に大統領なんかやりたくないって人ですよね。やりたくないけど、その一言で大統領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よ。それでチョグク氏はもうこの時にムン・ジェイン、後の大統領であるムン・ジェイン氏に指名されちゃったんですよ。それでもう抜けられなくなっちゃった。これも一つの運命ですね。運命ですね。でもやっぱり本人、改革の意思があって、やっぱり適任者だったと思いますよ。こういったこともあったけども。でもこの時にやっぱり関心の盛り上がり方を見ても、やっぱりこの話の、このうまさ、それから的確さを見ても、やっぱり適任者だなっていうのは非常に思いましたね。そうですね。いい男ですね。それも最後にね、やっぱルックスやっぱ大事ですもんね。なんだかんだ言って。オセフンもそうですけども、オセフンって新しいソウル市長ですね。はい。일부 시민들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찰 진정에는 5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5만 한 5천 명 정도 진정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다고 의혹을 좀 제기하는 거죠? 일단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 7가지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1심에서부터 증거로 제출했던 것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반영이 된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 근거로 검찰이 냈던 게 IP, 그러니까 일종의 주소 비슷한 거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IP가 쭉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위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심 항소심에 들어와서 변호인단이 직접 이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그 IP가 다른 IP도 중간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만 그 컴퓨터가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갔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전제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IP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때 사용된 걸 입증한다는 게 좀 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주로 이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예. 뭐 밤 늦게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한밤중 아니냐? 예,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쓰지 않았으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렇죠. 이 접속한 기록을 시간대를 내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나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이 아니라 예. 우리 이제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봐도 뉴스의 최종 입력 시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본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이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올린 시간이 자료가 올라간 예, 그 자료가 올라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새벽에 올라간 거하고 새벽에 본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 시간대에 썼기 때문에 자택에서 쓴 것이다라고 한 그런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발한 감찰을 주장한 이유는 예. 검찰이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다 조금씩 짜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뭐 이것이 임의로 제출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이렇게 종료된 흔적을 봐도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이건 압수수색 제대로 한 거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컴퓨터, 종양대에 쓰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1심에서부터 이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것은 이거는 이 컴퓨터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사실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양대의 조교가 그걸 관리할 권한도 없는데 그걸 그냥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보려고 했는데 예.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1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예. 그건 역시도 이번에 이제 변호인단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꺼진 기록이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혹시 검찰이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언론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 지금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거와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방증이나 아니면 주변 정황에 대한 검찰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뭔가 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는 지금 비판은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이제 항소심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새롭게 법원에 주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이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뇌물. 아니면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위공직자로서 그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을 했다거나 누군가가 그걸 알려줬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심, 항소심 판결에도 그런 내용으로 재판 받아서 판결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이게 권력형 비리다. 심지어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와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가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공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뭐 덧붙여서 쓰거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뭐 다 반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좀 반론을 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재판 시작 단계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한 걸 따옴표를 따서 그대로 다 옮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게 보지 않으면 저렇게 LH 사태와 비교될 만한 상황이구나 라고 그냥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치우친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쳐도 이런저런 증거나 의혹들은 법정에서 판사한테 들이밀어야지 밖에서 이렇게 프레카드 펴들고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감찰을 주장한 그 말씀, 시민들이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현재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재판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앞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검찰발 기사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럼 그것과 균형을 맞추자는 게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라도 나서서 아마 감찰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또 법조계 뭐 일부 인사들이 저쪽에 같이 감찰을 주장을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감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대로 언론은 양측의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판단을 돕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양진일 의원 고맙습니다.今見ていただいたのはこの YTN なんですけども、この YTN のこのメインニュースのこのアンカーは、最低限このほら、検察側の発表だけを報道するマスコミはおかしいと。で、裁判の過程もやっぱり報道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本当、メディア人の当たり前のこのモラル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を持ってこの祖国事件を報道してるメディアが本当に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ただ、この5万人、今デモができない中でね、5万人の市民が、この、おかしいというこのね、このほら、陳情書を出したっていうのは本当に大き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5万5千人って言ってましたね。5万5千人ですね。はい。で、だいたい進歩派の、この、パルガン・アジェという、この中国事件をずっと詳細に、裁判を全部傍聴して分析してる、チャンネル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のチャンネル登録者がだいたい40万人なんですよね。だいたいこの40万人ぐらいが、大手のマスコミが一切報道しないことでも、やっぱ真実はちゃんと追求していくという、だいたい韓国市民の数が、だいたいこれぐらいの数だと思うんですよ。で、その中からまあ5万人がね、5万5千人が、陳情書を出し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で、中であったことは、要するに検察は、この弁護団に、有利な、この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の、無罪を証明する証拠を見せないために、弁護団がそれを見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パソコンを押収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はい。で、このパソコンが返ってきたことでもうどんどん無実が明らか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ちなみにこの点で言うとね、日本の方がもっと証拠開示については遅れてて、日本の場合は実はね、検察が永久に、ほとんど半永久的にずっと押収した証拠を持ってられる制度なんですよね。だから日本の、はい、そこら辺は日本の方が遅れてるんですけども、で、まあだから要するに、ちょっと風向きが変わりそうな雰囲気ですね。はい。そこで、長国氏が今本を出されて、今回タイムリーに出されたんですけど、これが今ベストセラーで予約販売、31日から販売されるのかな、それで予約販売が、ほとんど予約で埋ま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だからなんか雰囲気がちょっと変わりつつありますね。そうですね。ちなみにこの本ってやっぱりインターネットだけなんですかね、やっぱ書店とか。書店に並ぶでしょ。並ぶ。あれはかなり変わるんじゃないかなと。어디슨 참을